숙제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해보면 부교재를 풀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쵸? 근데 이걸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 토요일날 5시 반부터 10시까지에 대해서 수학 2 수업이 있습니다. 다른 반인 거죠. 그냥 다른 반인데 여기보다 진도가 살짝 느려요. 센으로 똑같이 진행하고요. 안녕. 그냥 한 번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이때 와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물론 이때 제공되는 숙제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보다 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여러분들이 푼 거겠지만 그냥 한 번 더 설명 듣고 싶거나 개념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와도 좋습니다. 알았죠? 크게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내 수업 듣고 있으니까 내 수업에 한해서는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둘 사람 알아두시고요. 수학2 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질문하시죠. 몇 번? 93번이요. 또 104번이요. 95번이요. 94번이요. 102번이요. 97번이요. 100번이요. 또 네, 그리고 108번이요. 111번이요. 113번이요. 네, 연속이요. 177번이요. 또 응? 179, 180 또 82번? 네, 그리고 190번이요. 또 198번이요. 또 207번이요. 183번이요. 또 204번. 네, 그리고 없어요? 191번이요. 또 206번이요. 그리고 더 있어요? (93번부터) 보죠. 이게 흐름이 그렇게 막 여러 갈래길로 나뉘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큰 틀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극한의 기본은 안녕.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극한이 우리가 아닌지 맞는지는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극한이든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연속이든
주제는 결국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붙어있는 그래프라면,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그래프라면 당연히 연속이고 모든 값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하는 것이 주 쟁점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아는 형태 풀이로 접근할지 그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주제는 별로 없어요. 맞죠? 별로 없습니다. 93번부터 볼게요. fx라는 애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가 있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6입니다. 극한의 가장 기본은 다시 한번 뭐라 했어요? 대입. 대입을 했더니 분모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분자도 당연히 뭐여야 돼요? 자, 대입해서 0이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근이라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x-1을 가지고. 자, 근데 명확하게 얘는 상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인수분해가 한 번 더 x로 됩니다. 그 다음에 x-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수분해 바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이거 x로 묶어서 이거 해야지 라고 떠올리지 못했다? 그럼 아직 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익혀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서 얘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선 인수분해가 x-1이 추가로 있다? 아, 그러면 x랑 x-1은 여기 x-b로 되겠다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연습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알아.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고서는 뭐 b는 -a, -1 이렇게 쓰겠지. 그거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쓸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요 정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b가 바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f2를 구하래요. 2. 얘죠? 1 곱하기 2 곱하기 b가 -5죠. 그러니까 x 플러스 5예요. 7, 1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사실상 풀이 과정이 몇 줄밖에 없어요? 뭐 이거를 2줄로 친다면 4줄이지. 이걸 1줄로 친다면 3줄이죠. 그쵸? 이해 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막 4줄, 5줄 이상으로 풀었다? 그거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풀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에서 이걸로 넘어간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라고 내 말 좀. 맞죠? x에 1 대입하면 0이므로 그러니까 x-1이 인수여야 된다 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그 풀이에 있으면 좋겠어요. 9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A를 왜 찾아? A 필요 없어요. A 왜 구할래? 문제에서 A랑 B 구하래? 어? FA 대입하는 걸 구하라 했다고? F2잖아. 그럼 FX가 이미 여기 써있는데 뭐하러 A를 구해?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잖아. 그쵸? 아, 전개해서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계산 실수 더 많이 나와. 나도 더하기 맨날 실수하는데 너희가 더하기 실수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그치?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실수가 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4를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20 빼기 20이라서 0이 돼요. 그쵸? 그럼 분자가 0이니까 반드시 분모도 뭐다? 0이다. 분모가 0이면 하면 당연히 뭔 생각을 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또 4 대입하면 0이야. B는 -4A야.
그럼 ax 마이너스 4a니까 a의 x 빼기 4로 인수분해하죠. 야, 두 줄을 왜 추가해?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대입해서 0이면 이미 인수가 분해가 된다고. 그럼 x 빼기 4인데 개수가 안 맞죠? 그럼 거기다 a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연습하자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생략할게요. 이런 표현을. 이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0인데 지금 무리식이 있을 땐 기본적으로 약분이 안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자 했죠? 얘에 해당하는 뭘 하자? 다 똑같아요. 어차피 무리식 있으면 거의 답니다. 이거는 뒤에 연속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냥 다 유리화하는 겁니다. 유리화할 때는 뭘 이용한다? 합차 공식 이용한다 했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분자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좀 힘들 수 있죠. 16에 9 더하기 x제곱 빼기 25x제곱 나누기. 이건 건들지 않습니다. 전개하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전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연산이 됩니다. 어떻게 연산되냐면 16x제곱 마이너스 25x제곱이라서 9로 마이너스 9x제곱이 돼요. 이것까지 써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잘 힘들어하니까 한 줄 더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9가 있죠.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묶으면 되겠어요? 분자를? 그쵸. 마이너스 9로 묶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제곱 빼기 16이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할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개수는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 x의 개수는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혼란을 적게 하는데 좋아요. 그렇기에 마이너스 9로 묶는 겁니다. 이러한 인수분해가 헷갈려? 이건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이 수학 상에서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버틴 거예요.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느릴 수 있어.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것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 정도는 연습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해봤자 인수분해잖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거라고. 그쵸? 그럼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어.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분하고요. 그 다음 4를 대입합니다. a 곱하기 4 루트 대입하면 25 더하기 20. 괄호 쳐주는 습관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9 곱하기 8입니다. 그럼 얘가 계산하면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서 약분이 되죠. 근데 이 값이 얼마래요? 이게 얼마라고 써있냐?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숫자 왜 있다고요? 마이너스 10, a가 마이너스 9가 돼서 a는 10분의 9고요. 그에 따라 b는 어떻게 돼요? b는 말했죠? 뭐라고? 이게 전개하면 b니까 마이너스 4a가 돼서 마이너스 10분의 36이 됩니다. 그럼 난 얘랑 얘를 더하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27. 근데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a 더하기 b라는 건 여기다 뭐 하는 거다? x에 1 넣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요 과정 필요 없고요. a 10분의 9 곱하기 그냥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95번.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x-2분의 1 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마이너스 9분의 1이래요.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0분의 1이죠. 그쵸? 0분의 1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1이 됐다는 건 얘가 반드시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건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말했듯이 이거는 통분하는 겁니다. b의 x 플러스 a 분의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지는데 분모에 이미 0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분자에 뭐가 떠야 된다고? 0이 뜬다 했죠. 그럼 뭐예요? 간단하죠? 마이너스 x 빼기 2입니다. 왜? 2 대입하면 0이어야 되고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 더불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 b 빼기 a가 2라는 것 정도는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약분되고 2를 대입하면 b 곱하기 2 더하기 a 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9분의 1이므로 이 b 곱하기 2 더하기 a라 했는데 b 마이너스 a가 2라 했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 9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a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1이고요. b는 3. 얘가 나오겠죠. 둘의 곱은 최종적으로 3이 나오겠습니다. 네? 안경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더 귀찮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니? (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x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했다시피 뭐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좀 혼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꾸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t 제곱 더하기 bt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극한값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극한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알파가 됐잖아. 맞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근데 이게 알파가 뜬다는 거는 한 가지를 의미한다 했어요. 반드시 차수와 개수가 같다라는 안녕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차수와 개수가 같다. 즉 a가 1로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리식이 있어서 못 구하는 거라면 극한값을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t분의 bt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b만 다루어주면 되니까 2분의 b가 되는데 그게 1이다. 그로 인해 b가 2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a는 1이고 b가 2이며 둘의 곱은 얼마? 2가 되겠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알파가 됐다는 건 반드시 차수, 개수 같아야 돼요. 근데 차수는 둘 다 1차죠. 그럼 개수가 같아야 되므로 a가 1이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보통. 알았죠?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뭐라고? 여기 지금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고 돼 있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불편하다고. 난 불편충이라서 이런 불편함은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라고 했던 거는 뭐가 돼? t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bt가 됩니다. x라는 건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저기 a는 1 밑에 식에서 네. 왜 플러스 t가 되는 네, 맞습니다. 유리화한 거죠. 여기 지금 분모 없잖아. 근데 분모가 있잖아. 그렇죠. 유리화한 겁니다. 100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가 2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fx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무한대를 대입했던 여기 분모가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분에 무한대가 2가 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쵸? 차수가 같고 개수 b가 2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fx를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쵸?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f1은 0이다. 자, 그럼 이걸 조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x 플러스 1 fx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분하고 1 대입하면요 2분의 2-b가 되고 그게 1이라 했으므로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안해요. 그럼 b가 4가 되겠네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 했어요. f는 예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어 12가 나오겠죠. 이걸 또 뭐 전개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한 줄 더 써줄까요? fx는 뭐예요? x-2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풀어요. 말했죠? 풀이를 짧게 하는 걸 연습해야 된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아이디어 농담 아니라 적분까지 끌고 갑니다. 여기 파트를 내가 꾸역꾸역 지금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가 돼야지 뒤에 파트가 계속 진행이 돼요. 알았죠?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끝까지 이용합니다. 자, 이어서 102번 보도록 해볼게요. fx를 이 표현 의미하는 게 뭐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f 마이너스 1 물어보는 거죠. 자, 똑같아요. 가에서 의미하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빼기 x 세제곱 이게 3이라는 겁니다. 자, 무한대죠. 무한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어떻게 3이 떠요? 아까 말했죠. 차수가 같고 개수비가 3이라고. 근데 이상해요. 여기 지금 뭐가 있는데 x 세제곱이 있는데 어떻게 차수가 같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럴 때 이런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x 세제곱이 지워져서 차수가 내려가고 최고창의 개수가 3이다 라고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라는 건 뭔 말이에요? f 뭐가? 0은 0이다. 그쵸? 그럼 0을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fx가 b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인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x로 묶여야 되는데 x로 묶이면 이게 b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약분하고 뭐 대입해요? 0 대입하면 a죠. 그 a가 얼마야? 4죠. 자, f-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계산되겠죠. 이게 fx잖아. 맞지? 여기 fx라고 써놨잖아. 저기에다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뭐 전개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미 거의 전개된 거나 다름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양상이 거의 흡사한 거 보여요? 그러니까 한 문제 못했으면 그 뒤에 것도 못했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하면 그 뒤에 문제들은 또 될 테니까.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문제는 서술형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서술형에서 되게 잘 나오는 주제예요. 되게 잘 나온 주제입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서술형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차수 낮은 것부터 낮은 식부터 키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얘가 몇 차식이야 이런 거를 다룰 수 없어요. 결국 몇 번은 거쳐가야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특히 그거 안 쓰면 네, 감점당해요. 왜냐면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자,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플러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5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fx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차식이라면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여기 f1은 0이고요. f2는 0이잖아요. 그쵸? 이거 써야겠네. f1과 f2가 0이에요.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2개 있으므로 적어도 2개의 인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2차식이라는 거 얻을 수 있죠. 그럼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써요? a의 x-1, x-2라고 쓰는 겁니다. 대입해서 1과 2를 대입해서 0이었으므로. 자, 그렇다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a의 x-1, x-2라면 약분하고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a가 1이 돼요. 헌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 곱하기 x-1 곱하기 x-2면 5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fx는 3차식이에요. 그로 인해서 fx를 a x-1 곱하기 x-2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씁니다. 자, 원하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2 ax 플러스 b 약분하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1 곱하기 x-2 곱하기 ax 플러스 b는 2a 더하기 b가 되며 그건 5다.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죠. 그로 인해 a가 4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g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4x 빼기 3. 전부터 계속 말했죠. 전개할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런 거 3 대입하는데 전개수 대입할 거야? 아니지. 그냥 여기다 3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2 곱하기 1 곱하기 3 대입하면 9죠. 그래서 18입니다. 오케이? 전개할 생각하지 마요. 전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드물다라는 걸 꼭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구역구역 한 거는 지금 서술형 대비한 거예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번이 없이 2번을 가면은 서술형에서 감점 당합니다. 이거 크게 감점 당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는 거 중요하다. 대입해서 0이라면 인수가 있으니 그 인수를 바탕으로 순서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계속 쓰기 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시하면 안 돼요. 꽤나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라고 말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안 쓰는 습관이 조금씩 쌓일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고 쓰는 거예요. 알았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뭔가 있다라고. (108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g분의 f x제곱 더하기 3x인데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라고 하면 이것과 얘가 어때요?
둘 다 마이너스 2로 같죠. 그래서 G분의 F 또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F분의 G가, 미안해요. G분의 F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했죠. 그럼 뭐 하라 했어요? 식이 나온 게 아니야. 이것처럼 식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런 거 극한값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했어?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죠. 그 전에 뭐 하나 더 말했죠. 뭐? 등장시키라 했어요. 알았죠? 등장시키는 겁니다. G분의 F에 대해서만 문제에서 말을 해줬으면 G분의 F를 등장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분모가 없잖아. 그치? 분수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돼? G분의 F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G분의 F를 등장시키려면 뭐로 나눠야 돼요? G의 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쵸? G의 제곱으로 나눠야지 G분의 F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의 제곱으로 나누면 G분의 F분의 G 제곱분의 F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G분의 F가 마이너스 2라 했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면 그냥 등장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게 저것뿐이므로. 그래서 등장시키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나왔으면 이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이 없잖아. 그치? 어떻게 하지? 등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1번. 활용은 원래 여러분들 잘 못합니다. 활용의 시작은 뭐냐면 사실 요 정도 활용은 그렇게 어렵지 아니 113번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알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걸 못하겠으면 그거는 적어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개념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라는 대로 저는 뭔가 좀 비아냥거린 것 같고 하라는 대로 하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뭐냐? 일단 좌표를 써야지. 좌표는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식을 문자를 써서라도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113번이나 114번 같은 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건 어려운 축에 속하는 극한이고요. 요 정도는 113번 같은 건 좀 흔한 문제긴 하지만 114번은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웬만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요거까지만 해서 좌표 쓴 다음에 하라는 대로만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기출에 있는 8할은 해결됩니다. 8할은 해결돼요. 알았죠? 한번 보죠.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t, 2t제곱을 그냥 찍어줬어요. 그리고서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원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 이렇게 했네요. 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p를 지나고 t, 2t제곱을 지나고 5p의 수직이라 했어요. 수직이라는 멘트는 어떤 멘트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 OP의 수직이라는 건 OP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거의 기울기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되게 당연한 건데 야, 너 우리 학원 수업 듣고 싶으면은 저쪽 옆반에 있는 김민재 죽이고 와. 이렇게 했어. 그럼 뭐부터 생각해? 김민재가 누구지는 것부터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OP의 수직이래. 그럼 얘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를 지금 이용하고 싶으면 뭔 말이야? 얘 기울기를 알아야지 당연히 수직인 걸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OP의 기울기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OP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0,0이잖아요.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t분의 2t 제곱, 즉 2t가 됩니다. 그것과 수직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쟤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 즉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이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수학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이게 아니라 ax 플러스 b 따위로 쓴 사람들은 싹 다 고칠 생각 해야 됩니다. 알았죠? ax 플러스 b보다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알았죠? 얘가 기울기고요. 이게 지나는 점입니다. 이게 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걸 안 쓰고 다른 걸 썼다. 그건 고칠 생각 해라. 자,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 더하기 2t 제곱이죠. t, 2t 제곱 지나고 막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다. 얘의 y 축과 만나는 점, 다른 말로 뭐예요? y절편 구하라고 했어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그쵸, x에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요 2분의 1 더하기 2t 제곱, 얘가 ft고, 그럼 얘는 혹시 뭐 끊어져 있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는 그냥 뭐다? 대입한 값 2분의 1이 됩니다. 정말 그냥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알았죠?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거듭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상, 하, 원까지 오는 동안 그래프, 직선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유죠. 저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y는 마이너스 2t분의 1x 플러스 ft 쓰고 그냥 만나는 점 대입해서 직구해도 돼요. ft 쓰고 뭐? 저기 p 좌표 그냥 대입해서 틀리지 않습니다만 저걸 먼저 해요.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 추후에 나오는데 걔 저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라면 버리세요. 이 문제를 보고서 그게 떠올랐다면은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이거 하기 귀찮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안 떠올랐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냥 여기 y 절편 네. y절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면 괜찮아요. 네. 네. 시간상의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113번 보도록 할게요. 113번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답안지에서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지대로 푸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라는 대로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문제에서 2분의 1x 제곱 위에 한 점 먼저 말했으니까 얘를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과 0,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중심을 C라고 한대요. 그럼 중심이 뭐냐는 거지. 말했죠? 지금 얘와 얘를 지나는 중심 C, 그럼 걔를 좌표로 표현해야 돼요. 좌표로 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C를 어떻게 찾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죠. 원의 중심을 찾는 아이디어는 수학 사항에서 배운 아이디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다.
그건 뭔 말이냐면 여기 OP라고 할게요. OC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같다. 근데 이때 C의 좌표가 0, 예를 들어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같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푸는 게 아마 해설지 풀이일 겁니다. 아마 해설지 풀이일 거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추천하지 않아요. 두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풀었다면 다 적어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은 현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원의 중심은 현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다. 원의 중심은 이 OP가 현이죠. 이걸 우리가 현이라고 말해요. 원 위에 있는 거 맞죠? 그 현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C의 정체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의 풀이 C라는 것은 OP의 수직 이등분 선의 Y절편입니다. OP의 수직 이등분 선의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문제는 결국 하나만 이제 끝났어요. 그냥 OP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서 X에 0 대입하면 됩니다. 이 문제랑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묻는 거죠. OP의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요?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 그쵸? OP랑 수직이고 이등분이라는 멘트예요. 수직이라는 멘트는 뭐야? 아까 했잖아. 그치? 기울기, 여기 기울기랑 수직이라는 거죠. OP의 기울기가 t분의 2분의 1 t제곱 2분의 1 t이기 때문에 이거의 수직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t분의 2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2등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2등분의 의미가 뭐예요? 중점 지난다는 겁니다. 중점, 얘와 얘의 중점, 뭐예요? x끼리 더하고 나누기 2, y끼리 더하고 나누기 2, 2분의 1 t, 4분의 1 t 제곱이죠. 아까도 했죠? 왜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똑같이 나왔죠. 또 등장했죠. 맞아요. 기울기와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y는 m의 x-x1 더하기 y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씁니다. y는 마이너스 t분의 2에 x-2분의 1t 더하기 4분의 1t 제곱. 자, 최종적으로 이거의 y절편은 얼마예요? y절편 얼마예요? 0 대입하면 되죠. 맞아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약분돼서 이렇게 되니까 y절편 4분의 1t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므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4분의 1t 제곱 더하기, 문제에서 이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이것도 적어볼까요?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라는 표현의 의미는 t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말로 한 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자, 그럼 얼마예요? 1.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얘를 추천한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거의 심화 버전이, 그래서 이거 심화 버전이 학교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1번으로 풀면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2번으로 풀면은 저거랑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짧아져요. 알았죠? 접근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 빠른 루트가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진도를 별로 못 나가겠네요. 2, 4, 6, 8, 11.
둘, 넷, 여섯, 여덟. 10문제 풀었는데 50분이 지났네. 11문제 풀면은 또 얼마가 지날까? 짧게만 쉴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한 번에 하기에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 1시간 거의 더 할 것 같아서 5분만 쉬었다 할게요.